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최근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규제는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무조건 주의해야 할 소식이죠. 그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존보다 더 넓어진 범위로 말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표시를 한 것처럼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만 묶여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재지정된 곳은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이 많은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재지정된 기간은 올해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6개월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6개월에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만 묶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빌라는 이번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전세 낀 갭 투자가 가능하죠. 서울시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예상했었던 아파트의 매매가보다 해제됐었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서울시가 놀랄 정도면 얼마나 상승한 걸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됐었는데요. 2월 12일에 해제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강남 3구가 0.25%부터 0.58%까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인 3월 2주째에는 무려 0.2%부터 0.72%까지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이번에는 마용성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특히나 대단지 아파트 비율이 높은 송파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실동의 3대장인 엘리트 아파트의 상승이 뚜렷했는데요. 리센츠 아파트의 실거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84 타입이 26억대였습니다만 단 2주 만에 29억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트리지움 또한 84 타입이 25억대였는데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제가 되자마자 실질적인 호가가 2, 3억씩은 바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뉴스나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호가가 3억 이상 오르고 또 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서울 아파트 신고가가 쏟아진다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면서 여론이 무척이나 안 좋았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자면 원래의 가격을 찾아갔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전세 낀 갭 투자를 막기 위함이고요. 무조건 실거주를 할 사람만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실동과 청담동, 삼성동 등등은요, 실거주하는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수요를 억지로 막고 자칫하면 아파트 시장의 시세를 교란할 수 있는 엄청난 규제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갭 투자를 이용해서 큰 돈을 쓰지 않고 매수하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수요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높은 매매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곳을 보면 유일하게 반포만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의 한강변 아파트인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의 매매가는 34평형이 60억 원에 거래가 될 만큼 높았고요. 이렇게 거래가 자유로웠던 반포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지역들은 규제정책으로 매매가가 크게 눌려 있었던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내수가 안 좋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M2 통화량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점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 자료는 2024년에 발표된 국민은행의 부자 보고서 이미지인데요.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포 아파트 34평형이 70억의 매물로 나오는 것을 두고서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된다, 버블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이게 당연한 시장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돼서 가격이 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지역들도 결국 반포를 따라서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 지금의 상황에서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급지에 실거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일 것,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처럼 최상급지이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입지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처를 찾는다면 상급지 아파트가 이번 규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멈춘 상황이라고 해도 풍선 효과로 인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이미 보도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이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면적을 더욱더 확대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 추가적인 지정이 될 거라는 예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지역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라든지 마포구 아이언뉴타운 아파트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아파트는요, 강남이 다리 건너면 바로 있고 또 옆에는 성수동이 자리해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이 아파트입니다. 84제곱이 25억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전세가가 13억 정도 해서 들어가는 내 갭투자 금액은 1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 투자가 더 높은 매수 수요를 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축 아파트는 또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재개발 빌라는 애초에 규제 대상의 자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향후까지도 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되거든요.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 금액대에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급지 아파트 매수를 고려했던 분들 중에서 현금 20억 이상으로 투자처를 본다면 한남뉴타운이나 노량진뉴타운처럼 재개발의 최상급지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한남뉴타운 3구역은 거래 가능한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을 기준으로 찾아보면 30평대에 배정받는 물건이 현금 2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에서 대장인 1구역을 보면 30평대에 배정받는 물건이 현금 18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10억 전후로 보시는 분들은요, 부가현 뉴타운이나 마천 뉴타운 같은 상급지에 접해 있는 재개발 투자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부가현 뉴타운 2구역과 마천 4구역 두 곳 모두 30평대 배정받는 물건이 내돈 12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2, 3억대의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요, 용산이나 또는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가 가장 좋습니다.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서 사업성이 그야말로 보장되거든요. 이러한 재개발 예정지를 미리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향후에 시세가 교란되는 상황을 재차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나중에 해제된다면 그때의 후폭풍은 그때 해결하자라는 생각 같은데요. 누군가는 이번 규제로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번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